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에서 결국은 가결돼서 통과됐습니다. 바로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밝혔듯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에 직접 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헌재 심리가 시작이 됐고, 헌재 심리는 두 가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하나는 인용이 될 것인지 기각이 될 것인지. 인용이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파면이 되는 것이고, 기각이 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죠. 물론 사법 절차는 일단 논외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도 중요한 것이, 만약에 빠른 시일 안에 5개월 안에 헌재가 결정을 내리고 대선까지 치러지면은, 조기 대선까지 치러지면은 이재명에게 나라를 헌납을 하게 되고 나라는 엉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2심, 3심 선고, 1심에서 무죄 받은 것 빼고도 유죄 받은 이 선거법 3심 결과가 나오면은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6개월 이상을 헌재 심리로 보내야 된다. 그 점을 또 하나 지켜봐야 될 대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은 그것과도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신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이번 그 사태는 탄핵감이 아니다, 그리고 내란이 아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본인은 아무런 여론 수렴 노력조차 없이 이것을 위헌적이고 탄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을 자백을 했다, 즉흥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 체제, 한동훈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져야 한다.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는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을 뿐이 아니고 탈당까지 했습니다. 책임지고 탈당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었죠. 자, 그 상황인데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을 자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표결 결과입니다. 총 보면은 24명, 최대 24명이 23명이 이탈을 한 것 같습니다. 23명. 8명 이상이 이탈을 하면은 가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300명 전원이 지금 투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찬성표를 던진 게 204명, 반대표를 던진 것이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 기권 무효. 이것도 일단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기권은 국민의힘일 것이고, 무효는 뭐 어떻게 쓸건지 모르지만 일단 다 국민의힘에서 의도적 무효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전부 합해서 204, 207 플러스 215명이 어쨌든 가결되는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를 한 건 딱 85명이니까 전체 108명 중에서 23명이 최대 23명이 이탈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헌재 심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헌재의 변수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직접 본인이 현재에 가서 변론을 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다 TV 생중계도 하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정면 돌파하겠다. 그제 대국민 담화에서 한 30분 동안 쭉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은 그것이 헌재에 대해서 헌재에 나가서 할 대응 논리였습니다. 그 대응 논리를 그대로 펼치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에서도
지금 뭐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하는 그 대응 논리로 이제 방어 논리를 펼치는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나가겠죠. 물론 변호인들도 다 선임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는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물론 기각시키는 것이죠. 기각시켜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는 것. 그 과정에서 뭐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수사가 된다고 해도 그것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직은 유지가 되죠. 만약에 뭐 유죄가 나오더라도 내란죄에 대해서 자, 그 상황에서 그리고 또 헌재에서 대통령 기각을 해서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 수사도 이 헌재 결정이 있으니까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결정도 그렇지만은 기간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지금 6인 체제의 헌재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9명 중에서 7명 이상이 심의를 하고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는 것인데 지금 6인 체제 국회목 추천 3명을 만약에 민주당이 서둘러서 투입을 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지금 부재 중이죠. 직무가 정지됐죠.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느냐. 지금 한독수 총리가 바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습니다.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또 논란이 있으면 시간이 장기간 흘러갈 수 있는 그 상황이고 또 하나는 시간이 더 오래 끌 수 있다. 헌재 심리가 더 오래 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심리 중단입니다. 그때 그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때처럼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열렸죠. 재판이 열리니까는 헌재 심리를 그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내란죄 거의 같은 거니까 내란죄와 직권남용 같은 거니까 이 현재 심리와 이 수사 재판이 같이 진행이 되면은 헌재가 중단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직무정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간다. 만약에 거기서 인용이 되더라도 상당히 오래 가면은 이재명은 지금 안달이 나 있죠. 빨리 끝나서 빨리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3개월 동안 심리를 하고 헌재 심리를 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대선이 치러지는 그러면 딱 그 5개월인데 그것을 지금 이재명은 갈구하고 있지만 이미 2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법 유죄 넣은 거. 이재명은 지금 시간을 끌기 위해서 재판 시작을 알리는 그 통지문도 일부러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완전히 묵살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6-2부는 이 통지문을 다시 2차로 통보를 했고 또 국민의힘 에서도 당 차원의 탄원서 같은 것도 지금 막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을 해서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열어달라. 그리고 또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재판부가 재판 날짜 정하지 않고 질질 끌면은 정말 법원이 설당을 잃게 됩니다. 가뜩이나 무슨 그 전에 재판 거래 의혹도 있고 그리고 재판 거래 의혹뿐이 아니고 또 유창훈 그 엉터리 판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법부 불신을 받고 있고 이번에 위정교사 김동현 그 위정교사 무죄도 저게 과연 올바른 재판이냐 이런 그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의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질질 끈다든가 하면은 앞으로 사법부는 설당이 없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도 계속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뿐이 아니고 여론이 압박을 가해야 되죠. 유죄든 무죄든 만약에 이게 2심에서 유죄가 또 나온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되기 전에 또 대선이 치러져서 만약에 이재명이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다음부터 더 큰 혼란이 옵니다. 이 재판이 계속될 것이냐 그만 거칠 것이냐 이재명은 억지로 거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헌법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새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지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죠. 법학자들의. 그러면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이재명은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또 대선 치러야 되는 이 엄청난 혼란이 생기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 오늘 시작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 여당은 저는 쪼개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 다수가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탄핵거리가 아니다, 60% 이상이 60, 70%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란죄가 아니다, 60, 70%가 그렇게 이 의견을 표명을 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민주당 쪽의 의견이 압도적인 그 탄핵 그리고 내란죄, 이것을 그냥 별다른 검토도 없이 딱 그 계엄 선포하자마자 위헌이다 바로 그 규정을 해버렸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그 당대표, 그 여당 대표가 여당의 이 대체적인 큰 줄기의 당심, 민심, 여당의 민심 이런 것을 완전히 외면하고 좌파 쪽의 여론에 쫓아간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가 당을 계속 이끌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라도 선제적으로 3명 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사퇴를 하고, 장동혁, 이 진종호, 이 두 사람 친한계 가지고 꾸려가면은 그게 제대로 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또 다 탄핵의 책임이 다 있죠. 그러면 장동혁이든 진종호든 사퇴를 하게 되면은 5명 선출직 5명 중에서 4명 이상 사퇴하면은 자동으로 당 지도부가 해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체를 하고 새로 비대위를 꾸리고 해서 지방선거 앞두고 또 헌재 심리를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모를 조기 대선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비상체제로 전환을 할 시점이 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